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 체크포인트 보면서 전략 세우겠습니다. 시장은 조금 정체 상태이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들이 좀 사고 그나마 코스닥은 개인들이 사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보합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 오셨고요.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 보고 바로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 첫 번째는요. 오늘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시장은 지금 방향성 탐색 중이다. 사실 동시 만기일도 아니고 월 한 번 있는 만기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겠습니다만 최근 외국인들의 선물, 순매수 이런 게 쌓인 게 좀 있어가지고요. 자, 방향성은 시장에 지금 방향성 탐색 중인데 방향성은 어느 쪽입니까? 하창한 본부장님. 일단은 상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방적으로? 상방인데 이제 매일매일 올라가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증시라는 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최근에 흐름들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언제 나올까라는 것들을 좀 찾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선물의 기조가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역대급 선물 순매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누적이 한 4조 대까지 빠졌다가 오늘 한 3,400억 매도가 나오고 있어서 1조 수준까지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선물 기조에서는 굉장히 좀 강한 상황이고요. 오늘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약간의 변수들이 좀 나타날 것 같은데 이건 어차피 좀 장 마감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장에서도 좀 기술주들이 조금은 쉬어가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또 이제 저녁에 밤에 연준 의장들의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은 보려는 눈치 보는 흐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만약 거기서 비둘기적인 얘기들이 좀 나오면 아마 기술주 위주의 또 약간의 상승 기조가 나타날 것이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CPI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연준 의장들의 발언들 이런 것들에 조금은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결국엔 실적 발표 때까지는 그래도 롱 포지션을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엔비디아에서의 뭔가 기술 그런 가이던스나 이런 흐름들에서 만약에 꺾인다라고 한다면 단기 눌림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일단 방향성 자체는 증시 자체는 좀 상방으로 놓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좀 우리가 명확한 전략의 수정이 필요할 때는 반도체나 PBR 중심으로 들어온 수급 쪽에서의 강력한 수급 이탈들이 연속적으로 나온다거나 이런 이슈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는 좀 상승 방향으로의 기대감을 열어놓고 바라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허반석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본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는 이벤트가 좀 많지 않은 그죠? 다음 주 CPI가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걸 관전 포인트로 보면서 시장 대응해야 될까요? 4월 달에는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냉정하게 볼 것은 좀 냉정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캐치프레이즈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뷰를 전달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사랑을 시작할 때는 끊임없이 사랑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이별할 때쯤 되면 그랬구나 라는 아픔을 겪었는데 투자자는 그러면 안 된다. 냉정하게 볼 것은 냉정하게 봐야 된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선물 과매수에 대한 이야기와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후퇴가 만났을 때에는 1월 달 조정이 나왔던 것처럼 4월 달에도 동일한 조정의 가능성을 언급드렸고 여지없이 외국인들의 선물 과매수에서는 탄력적인 추가 매수 유입보다는 매도가 나옴으로 인해서 4월 달에도 1월과 같은 코스피 8%가량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선물 과매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매물이 출회가 되었고 다시 4월 25일 매도 정점을 찍고서 4월 26일부터 5월 8일 어제까지는 3조 5,600억가량의 누적 순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매수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대체로 방향성을 보았을 때 누적 5조에서 6조 원까지는 매수의 방향성이 이어지더라.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 하창한 본부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지수의 상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향성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 PCE와 FOMC 회의는 한 세트로 보셔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일정 데이터 중에 하나는 QRA 국채 발행 규모 발표가 조금 더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이벤트였다. 거기서 국채 발행 규모가 예상치 범위 안으로 들어오고 앞으로 수분기 동안 추가적으로 국채 발행을 늘리지 않겠다라는 가이던스를 준 만큼 이에 따라서
국채 금리는 상방으로 더욱더 치솟기보다는 일정 부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안정의 과정들이 나올 가능성이 보다 높더라. 그렇기 때문에 1월 조정 이후에 2월, 3월 반등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4월 조정 이후에 5월, 6월 반등에 대한 기대감 아직 살아있다. 6월 달에 공매도 금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서 6월 달 시장에 대한 뷰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지만 5월 달의 캐치프레이즈는요. 장고 끝에 악수를 두지 말자입니다. 장고라는 것은 고민하다 보니까 어느덧 벌써 코스피가 2750포인트 목전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다 보니까 주가지수가 이만큼 올랐다. 앞으로 고민보다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5월 시장을 놔보자라는 이야기로 시장 방향성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이틀 정도는 상당히 정체 상태인데요. 그 가운데서의 5월 투자 전략 두 분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 터닝포인트 이슈 보여주시겠어요? 예, 반도체주 미중 간에 또 반도체 갈등이 또 불거졌습니다.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못하게 하고 그랬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마 일정별로 나오는 것 같아요. 화웨이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 금지, 또 AI 소프트웨어 쪽도 또 통제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하창한 부장님, 이게 미국 기술주 반도체의 조정의 빌미가 될까요? 그런 거 보면 사실 어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반도체주가 관련주들이 많이 빠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약간 한 2%대 네. 일부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단기적인 또 수익성 부분에서의 좀 이런 개별 기업의 이슈가 인텔 같은 경우. 네, 맞습니다.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조정 흐름들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큰 기조에서의 흐름을 무너뜨리기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과의 이런 이제 보호 무역주의 또 관세 관련된 이벤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미중만의 이슈가 아니라 최근에 이제 EU라든지 기타 나라들에서도 지금 보호 무역주의를 조금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된 좀 핵심 산업군들에서는 앞으로도 관세 얘기가 좀 상당히 시끄럽게 유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반도체 스토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HBM을 필두로 AI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 그리고 메모리와 낸드에 대한 업황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큰 기류 자체를 막을 정도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단에서의 뭔가 큰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기업들이 대거 투자에 대한 이런 철의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조 자체는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흐름들에서 좀 가장 큰 이제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 실적이겠죠. 그래서 그 실적이 어떻게 당연히 저는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가이던스 자체가 얼마나 또 긍정적으로 나오는지 그 부분에서의 좀 흐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ARM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 잘 나왔고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은데 전망치가 지금 너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프터마켓에서는 좀 강하게 조정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은 좀 주가에도 반영이 녹아들어 있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그 산업이 계속적으로 좋아진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WWDC에서 추가적인 온디바이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이는 모든 거의 기기에 그 온디바이스가 들어가면서 좀 이런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해당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항상 이제 또 이 두 번째 질문에 반도체가 항상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포트에 먼저 담는 게 맞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삼성전자가 하락을 했을 때 그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은 지금 좀 이제 포트가 조금씩 좋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된 다음에 소부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단연 실적이 좀 나오면서 이런 IT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됐을 때 전방위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소켓 쪽이거든요. 소켓 쪽에서 좀 주가 위치가 낮은 종목도 있지만 리노공업처럼 좀 실적이 확실하게 찍히는 그런 기업들까지는 좀 같이 물론 좀 소부장으로 하기엔 덩치가 크지만 네.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후공정 테스트 업체들이 최근에 굉장히 강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해서 소부장들도 대체로 오늘은 좀 조정 권역인데요. 예, 허반석 의원님 말씀하시는 반도체 내에서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있는 기업들 쭉 얘기해 주시잖아요. 여전히 유효합니까? 네, 동일합니다. 말씀드렸던 세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반도체 3인방, ISC, 아비코전자, 원익 IPS 또는 원익그룹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는 4월 29일 장중에 15%가량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3인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4월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관련주를 그래도 잘 귀담아서 또는 포트에 잘 담아 놓으셨던 분들은 좋은 성과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원익 IPS나 원익 QNC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우상향의 상승세 흐름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ISC인데요. ISC 5월 실적 발표 이후에 5월 3일 이후 상승세가 연속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잠깐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조정 중인 종목들을 매수하기 좋다. 그중에서 반도체는 포트에다가 담아 놓아야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 비중이 조금씩은 약해지고 있는데요. 조정이 강하게 나왔을 때, 그러니까 1월 달 조정, 지수 조정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연히 조정이 나왔죠. 그럼 지수 반등 나올 때 매수하시는 거고요. 4월 달 조정이 나왔을 때 지수 조정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연히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 차례에 또 기회가 온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런 조정의 공포에 매수하시고 그 이외의 반도체에 대해서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보시면 좋은데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리고 HBM 모든 쪽에서의 수요 증가는 불보듯 뻔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반도체는 상승할 때 포트 한 켠에 꼭 담아 두셔야 된다. 원익 IPS, 원익 QNC, 아비코전자 반등 나왔고요. ISC는 그 다음 차례를 기다리면서 잘 매수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가지고 가야 할, 소위 머스트 해브 섹터이고요. 저희 코너에서도 매일 이야기해야 될 머스트 해브 아이템입니다. 매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략 세웠습니다. 다음 이슈 체크할게요. 네. 터닝포인트 세 번째는요. 신재생으로 확장되는 전력 이슈. 전력이 뭐 대단하잖아요. 뭐 지금 기본적으로 노후 인프라에다가 AI 모멘텀이 불면서 변압기, 전선 뭐 엄청 날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도 관심이 이제 있었는데 천연가스까지? 네, 하창한 본부장님. 이건 뭐 어디서 나온 얘기이고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같이 좀 연결이 되어 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제 변압기와 전력 쪽이 먼저 좀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도 이전에 LS와 LS 일렉트릭을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수익률 뭐 세 자릿수 나와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전력과 변압기 쪽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이제 반도체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전력 쇼티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압기와 전선을 만든 것들을 이제 변환해서 보내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쪽, 생성하는 쪽에서의 이슈가 지금 불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원전이라든지 뭐 태양광 풍력 관련된 종목군들의 좀 최근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 우라늄 관련된 종목군들의 시세가 상당히 좀 좋았고 가격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수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기본적으로 산업 사이클 자체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먼저 선제적으로 공급을 채워놓기 때문에 그 사이클 자체는 좀 상당히 길다라는 건 꼭 명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의 이런 좀 움직임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또 LNG 터미널이라든지 그런 또 투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되어 있는 대다수의 이런 산업군들의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또 시선을 돌려보시면 최근에 이제 뭐 커피값이나 이런 거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코코아 많이 오르고. 네,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지금 홍수와 가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 또 소비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좀 이슈들도 같이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확장을 하면은 이제 해운 쪽 관련된 이슈가 있죠. 아무래도 좀 지정적 리스크가 있는 쪽이 물동량 부분이 뭐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공급망에 대한 이슈들도 좀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에너지 자립도까지 엮여 보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이제 판이 만들어진다라는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전력기기 전선은 뭐 불을 오늘도 뿜고 있고 가고 있고 그거는 잘 가고 있고 그럼 플러스 볼 섹터 종목은 뭐라고요? 다시 합쳐.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를 먼저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전과 태양광 풍력 요런 쪽인데 사실 세 가지 다 실적이나 요런 좀 실체를 보기에는 조금은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각각을 또 뜯어 보면은 25년도부터는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엄청난 설치량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하나솔루션의 미국 흐름들을 보시면 생산 캐파 굉장히 많이 늘려놨거든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중국을 배제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시장의 캐파를 많이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흐름들이 있고요. 원전 같은 경우는 체코부터 시작해서 지금 또
최종 입찰한 게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예. 글로벌 정세력 보시면 원전을 먼저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전력 이슈가 뭐 원전 천연가스까지 확산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관심권에 두긴 하지만 뭐 당면한 거는 전력 전성기기 거기도 확장이 계속 시설이 확장되니까 이건 뭐 판매하는 업체 뭐 이런 쪽으로 그 안에서 에너지가 아직은 강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확인할 이슈는요. 네, K-뷰티 화장품이 먼저 소비 시즌 하면서 이제 올라가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뭐 미용 의료 기기 쪽도 불을 뿜잖아요. 클래시스 18% 상승이에요. 비월 뭐 원텍 이런 종목도 강한데요. 네. K-뷰티에서의 지금의 투자 기회는 어디 있는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가? 허 의원님? K-뷰티 화장품 이쪽으로의 관심도가 결국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좀 들어왔습니다. 7일 오전 중국발 전세 크루즈 선인 스펙트럼 오브 더 시라는 크루즈가 인천항을 통해서 입항을 했습니다. 약 4,000명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왔는데요. 인천항으로 입항한 크루즈선 중에 최대 규모의 입항이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중국발 전세 크루즈의 첫 입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 카지노, 여행, 호텔 쪽에서의 좋은 흐름들이 우리나라에 이어지고 있고요. 화장품주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데 보유자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더 유효했을 텐데 APR이 그래도 화장품 의료기기 쪽에서는 조금 더 눈에 띄는 종목들 우리가 접근하기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노랑풍선까지도 관심주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이 시간에 관광 여행에 대한 이야기 다시 드리면서 글로벌 텍스프리도 우리가 다시 바라볼 때가 되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맞아요. 하방 지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3%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파리 올림픽 특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파리 법인이 영업정지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소식에 결국에는 40% 이상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 즈음해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하방 지지가 나온다? 우리 다시 관심 가져볼 수 있는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특히 올리브영에서 소비가 많다 한다면 글로벌 텍스프리도 매출이 컨센 상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예. 이 정도 조정 나오고 하방 지지가 나오고 있다면 관심권에 두기에 충분하다라는 의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뷰티 전략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의 오늘 장 관심주 볼게요. 이전에 말씀하신 종목은 제가 이제 수익률 체크만 해드릴 테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이제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고 특별한 코멘트를 해야 될 게 있다. 이럴 경우는 첨언하시면 돼요. 먼저 하청한 본부장은 5월 2일 날 AP 위성, 네, 이쪽 우주항공투 좀 움직였잖아요. 6.8% 정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관심주는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BH입니다. 네. 일단은 뭐 차트상으로는 조금 더 조정이 나왔다가 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추세적인 흐름에서는 좀 상당히 살아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WWDC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쪽으로 만약에 이슈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OLED PCB, 그 관련된 이제 공급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애플 관련주. 네, 애플 네.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가장 이런 리바운드가 좀 세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일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신제품에 대한 모멘텀들 좀 터져 나오기 때문에 OLED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LG 디스플레이와 이 회사가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기대감들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전장 사업 부분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부품 회사들이 평균 PER 10배로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대비했을 때 주가 상방도 조금 상당히 열어놓을 수 있다라는 또 리포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상방 열어놓고 바라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차적으로 목표가 24,000원, 2차로 26,000원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 라인은 18,800원만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BH였고요. 허반석 의원님은 4월 18일 추천주, 관심주, 오피스넷이 아니라 오파스넷이죠? 네, 오파스넷. 8.5% 상승을 기록했었고요. 오늘 관심주는요? 오늘 관심주 앞서서 강조드렸던 원익 IPS 그리고 아비코전자에 이어서 ISC입니다. 네.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반등 흐름들이 나왔고요. 실적을 보았기 때문에 실적을 확인하고 2분기 기대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답안지를 열어놓고서 시험을 보는 마음으로 반도체 한 종목 보신다면 ISC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확대,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대, HBM 수요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데 HBM의 수율이 60에서 7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소켓에 대한 니즈, 수요는 여전히 불가피하다. 그럼 시장의 방향성도 명확하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이제 1분기 실적 보고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ISC, 반도체 섹터 중에 중소형주로 하나 담아 놓는다면 ISC 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 10만 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7만 1,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어떤 주제로 좀 앞으로 얘기를 하시고 또 그러세요? 네. QRA라고 한다면 분기별 국채 발행 규모 발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금리에 대한 중요성으로 시장 방향성 1월과 4월 모두 다 적중했습니다. 5월, 남은 5월은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궁금하시다면 오늘 오후 주식사관학교 방송 이후에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장 터닝포인트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두 분 함께했습니다.